이거 나가지고 가! 한국 라면이 최고라더라! 어머님, 25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어떻게 라면만 들고 가요? 그럼 안 갈래?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 25년 만에 처음 가는 친정 베트남에 가져가라고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것은 라면 한 상자였습니다. 그걸 들고 25년 만에 고향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얘네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박스를 연 순간 얘네 가족들은 모두 동시에 비명을 잘랐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왜 얘는 라면 박스를 끌어안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친정엄마는 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을까요? 베트남 며느리 얘네게 일어나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전라북도 고창의 8월 한낮이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씨의 온도계는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고추밭에서 46세 옌이 허리를 굽힌 채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옌의 작업복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를 하나씩 따서 바구니에 담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옌아. 멀리서 시어머니 말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옌이 고개를 들어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노?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따야 한다. 말자가 파라솔 그늘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옌이 급하게 대답하며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옌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다시 빈 바구니를 가져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트랙터 그늘 아래에서는 남편 상철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옌보다 10살이나 많은 61세의 상철이었습니다. 아내가 뙤약볕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옌이 목이 말라 상철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았다. 상철이 대답은 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옌이 직접 물통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잠시 쉬려던 옌에게 다시 말자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쉴 시간에 물 마시노? 빨리 와서 일해. 네, 지금 갑니다. 옌이 물통을 내려놓고 다시 고추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저 시어머니 너무 심하네. 저런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하겠노? 하지만 옌은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고추 따기가 끝났습니다. 옌이 마지막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저녁 준비해라. 말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옌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옥여행복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옌이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만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말자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칙! 말자가 혀를 차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노? 짠지 뭔지 모르겠다. 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5년째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니는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한국 맛을 못 내노. 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끓여. 옌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끓이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말자가 밥상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옌이 급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니는 집에서 뭐하노? 나가서 내일 팔 고추나 골라라. 말자가 옌을 마당으로 내몰았습니다. 옌이 말없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쌓인 고추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하나 골라내며 상처 난 것과 멀쩡한 것을 분리했습니다. 모기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물어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옌이 마침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옌이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차가운 파스가 아픈 다리에 닿자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1살의 옌이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도장하고 외국인 등록증부터 내놔라. 말자가 첫날부터 옌의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이었습니다. 옌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하나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말자가 주는 용돈 10,000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에게 송금 한번 제대로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옌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이 몸을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밤이었습니다. 옌이 눈을 감고 베트남 고향을 그려봤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쌀국수 냄새가 났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뛰어놀던 마당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꿈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쯤 이 생활이 끝날까? 옌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옌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동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걱정돼. 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허락해 줄 리도 없었습니다. 옌이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부르짖었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옌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추밭에서의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구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옌은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추밭을 헤매며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옌의 고달픈 하루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고추밭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옌이 밭고랑 사이에서 호미로 풀을 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옌이 호미를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옌이 가슴을 짚고 헐떡거렸습니다. 이런 현기증은 오래전에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4년 전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논에서 별을 베야 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옌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옌을 논으로 내보냈습니다. 애 벤다고 놀고 먹을 거냐? 벼농사가 급하다. 옌이 낫으로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물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예니 논두렁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배에서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말자가 달려와서는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어떡하노? 병원 가야겠다. 급히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예니 트럭 짐칸에서 진통을 참아가며 울었습니다. 제발, 아기만큼은 무사하게. 병원에 도착해서 8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난산이었지만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예니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2주 후 말자가 옌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깨 털러 가야 한다. 어머니, 아직 몸이. 옌이 아직 아문 상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노? 남들은 밭에서 애 낳고도 바로 호미질했다. 결국 얘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깨털기 작업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얘나, 왜 거기 앉아있노? 말자의 목소리에 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몸이 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옌이 급히 일어나 다시 호미를 집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풀을 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베트남 국가번호가 뜨고 있었습니다. 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옌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에 옌이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동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뇌졸중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옌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호미가 손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의사가 그러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 빨리 와줘. 엄마가 계속 언니 찾으셔. 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엄마의 위급한 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옌이 휴대폰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목소리가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말자가 다가왔습니다. 옌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러노? 무슨 일이고? 옌이 말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말해봐라. 무슨 일이냐? 말자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옌이 한국말이 서툴러 더듬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옌이 목을 매며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해요. 말자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뇌졸중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노? 어제부터요. 오피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옌이 갑자기 말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뭘 제발이냐? 말자가 옌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옌의 간절한 눈빛이 말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번만 베트남에 보내주세요. 옌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 모습이라도 봐야 해요. 말자가 옌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옌이 이렇게 애원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엄마에 대한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예니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갈게요. 빚내서라도 갈게요. 말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비행기표 끊어라. 예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말요? 그래. 어미가 아픈데 어떻게 하겠노? 예니 말자의 발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자가 일어난 옌을 지나쳐 뒤돌아보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창고에 라면 한 박스 있다. 라면이요? 옌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돈한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냐? 아, 네. 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만에 귀양 선물이라면 한 박스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말자가 다시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옌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침내 25년 만에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가 갈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고추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옌이 비행기표를 검색해봤습니다. 왕복 8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도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말자가 옌을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에 읍내 가서 표 사라. 네, 어머니. 옌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엄마를 보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루빨리 베트남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배웅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했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옌이 베개를 적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옌이 읍내 시장에서 돌아와 방 안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옆에는 크고 작은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하고 옌이 여동생들을 위한 옷가지를 하나씩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25년 만에 가져갈 선물이라 정성껏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조카들을 위한 색연필과 공책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영양제와 무릎에 바르는 연고도 챙겼습니다. 이것도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옌이 한국 전통차 한 상자를 캐리어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가 이미 가득 차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자가 들어와서는 옌의 캐리어를 내려다봤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챙겼노? 동생들하고 엄마 드릴 선물이에요. 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만에 가는 길인데. 말자가 혀를 찼습니다. 잠깐만 있어라. 부엌으로 가더니 저울을 들고 왔습니다. 캐리어 무게부터 재보자. 말자가 저울 위에 캐리어를 올렸습니다. 바늘이 30kg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거 무게 초과다. 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캐리어를 내려놨습니다. 무게 초과하면 비행기 삭보다 돈 더 나온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옌이 말을 시작했지만 말자가 가로막았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빼라. 말자가 캐리어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옌이 정성껏 고른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거 가져가서 뭐하노? 말자가 조카들 학용품까지 꺼내 던졌습니다.
색연필통이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렸습니다. 얘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 해요. 조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말자가 영양제 상자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엄마 드리려고 산 거예요. 예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아프니까 네가 빨리 가는 거지. 선물이 뭐가 중요하노? 말자가 화를 내며 캐리어를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텅 빈 캐리어만 남았습니다. 말자가 창고로 가더니 라면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노란색 박스에 농심 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넣어라. 라면을요? 예니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라면이 한국 특산품이고 최고다. 말자가 라면 박스를 캐리어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스가 캐리어에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일 실용적이다. 하지만 동생들이 예니 다시 말하려 했지만 말자가 막았습니다. 동생들은 배부르게 먹는 게 먼저지. 말자가 노란색 박스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라면 박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칭칭 감아서 고정했습니다. 이제 안 떨어진다. 예니 바닥에 흩어진 선물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귀한 선물이라면 한 박스뿐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얘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면 박스가 든 캐리어를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만 가져가는 게 맞나?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캐리어 무게는 딱 20kg였습니다. 무게는 맞네요.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말자가 옌을 불렀습니다. 얘나 이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차비하고 남으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말자가 얘네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얘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빨리 다녀와라.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말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얘니 손에 쥐어진 10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부려먹고도 이것뿐이라니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일만 시키더니. 비행기에 올라탄 얘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래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일지도. 얘니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5년의 고생이 이제는 지겨웠습니다. 엄마만 보고 거기서 살아야지. 얘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5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덥지근한 열대 기후의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25년 만에 맡아보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입국장에 나오자 남동생 뚜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옌보다 5살 어린 동생이 이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뚜안아. 옌이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혈육이었습니다. 누나, 많이 늙었네. 뚜안이 옌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아저씨가 다 됐구나. 공항 밖으로 나오자 낡은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뚜안이 옌의 캐리어를 오토바이에 묶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돼? 아직 의식이 없어. 빨리 가자. 뚜안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옌이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고향 까오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이었습니다. 옌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한국은 좋지? 뚜안이 오토바이를 몰며 물었습니다. 응, 좋아. 옌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국 시어머니는 잘해줘? 뚜안이 또 물었습니다. 옌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면 동생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물도 챙겨주셨어. 뭘 가져왔는데? 뚜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라면. 예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라면? 한국 라면이야? 뚜안이 신기해했습니다. 응, 맛있는 거래. 예니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면 박스 하나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25년 전보다 더 낡아 보이는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뚜안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붕이 군데군데 비닐로 덮인 초라한 집이 보였습니다. 얘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송금도 제대로 못해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저런 집에서 오토바이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예니 캐리어를 끌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25년 만에 고향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과 후회가 앞섰습니다. 라면 박스 하나만 들고 온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니 깊은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도착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뚜안이 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25년 전 떠났던 그 집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붕 곳곳에 비닐이 덮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곳들이 보였습니다. 옌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구나. 옌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요. 양동이를 여러 개 놔둬야 해요. 뚜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칠 돈이 없어서. 옌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여동생 란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란아. 옌이 여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전 어린 소녀였던 란이 이제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옌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방에 계세요. 하지만 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옌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침대에 누운 엄마가 보였습니다. 마이 여사의 얼굴이 25년 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옌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이 여사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옌이에요. 딸 옌이 왔어요. 옌이 엄마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이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죠? 미안해요. 엄마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언니, 너무 우시지 마세요. 란이 옌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면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때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옌이 왔다더니 25년 만에 고향에 왔구나. 이웃 할머니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옌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옌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머, 옌이 맞네. 많이 늙었구나. 한국 시집 가서 부자 됐다더니 뭐 가져왔나? 이웃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옌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물 좀 보자. 다른 아주머니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옌이 뭘 가져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옌이 거실에 놔둔 캐리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라면 박스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은 왜 뭔가 특별한 거야?
이웃들이 더욱 기대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예니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니 캐리어를 부엌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라면 박스를 꺼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한국 돈 많이 벌었죠? 사촌 동생이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얘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10만 원으로는 병원비는커녕 밥값도 부족했습니다. 그게 급하게 와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돈이 없을 리 없지.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한국은 다 부자더라. 예니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고생만 하고도 빈손으로 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밤이 깊어서야 이웃들이 돌아갔습니다. 예니 다시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마이 여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돈을 못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예니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걸어도 똑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받아줘. 예니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밤새 엄마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양동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예니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25년 동안 남의 집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집에 왔는데 엄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마이 여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갔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예니 병원비를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나요? 200달러 정도요. 예니 시어머니가 준 10만 원을 달러로 환산해 봤습니다. 70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니 엄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엄마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예니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이 여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예니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마이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예니. 마이 여사가 희미한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예니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예니, 정말 예니구나. 마이 여사가 딸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엄마도 많이 야위셨어요. 랑과 뚜안이 달려와서 엄마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해야겠어요. 마이 여사가 입술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물 드릴게요, 엄마. 예니 물을 떠서 엄마의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마이 여사가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얼큰한 한국 국물이 먹고 싶다. 예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국물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빨간 국물. 예니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캐리어를 끌어다가 열었습니다. 노란색 라면 박스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라면을 끓여드리자. 예니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칭칭 감아놓은 테이프 때문에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칼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라면 멀티팩 봉지를 뜯으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라면 봉지들 사이가 아니라
멀티팩 안쪽 깊숙한 곳에서였습니다. 두툼하고 묵직한 이물질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이게 뭐지? 예니라면 봉지를 완전히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비닐로 이중 포장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예니 그것을 주워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니 보아라. 시어머니 말자의 글씨였습니다. 예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먼저 두툼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예니 지폐 뭉치를 들여다봤습니다.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한 장, 두 장. 예니 떨리는 손으로 세어봤습니다. 10장, 20장, 30장, 40장이나 됐습니다. 총 4,0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예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달력 뒷면을 찢어서 쓴 편지였습니다. 말자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예니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니에게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말도 곱게 못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며 예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했다. 예니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공항에서 짐 뺀 건 돈 아끼려는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깟 옷가지보다 현금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 예니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말자가 선물들을 다 빼버리고 라면, 박스만 넣었던 이유였습니다. 세관에 걸릴까봐 큰 돈은 못 넣었다. 편지에 말자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일단 어머니 병원비부터 해라. 예니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집 수리하고 동생들도 도와줘라. 말자가 예네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예는 더욱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25년 동안 부려먹은 건 미워서가 아니다. 내 아들이 모자라서 내가 죽으면 이 집안 이끌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예니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독하게 가르친 거다. 이해해다오.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예전에 한국 라면 드시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라면을 보냈다. 꼭 끓여드려라. 남은 돈으로 친정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말자의 배려가 편지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푹 쉬다 와라.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예니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의 오해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봉투 안쪽을 확인해 보니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시어머니가 가져갔던 예네 도장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도장이었지만 예네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도장과 함께 낡은 통장 하나도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예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통장이에요? 예니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니 시집온 직후 개설된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구나. 예니 통장을 넘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추 판 돈, 깨 판 돈, 벼 판 돈. 모든 농사 수입이 예네 통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자가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예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잔액 1억 5천만 원. 어머나. 예니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니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네 몫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로 보상금까지 모두 옌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예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말자가 고추를 팔고 돈을 받을 때마다 내가 관리한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니 자신의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다 제 돈으로 저축해 주신 거였구나. 말자가 예에게 헌옷만 입히고 용돈도 적게 준 이유도 알겠습니다. 모든 돈을 예네 노후를 위해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예니 편지와 통장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한순간에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밖에서 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라면 언제 끓여주냐고 하세요. 아, 네. 지금 끓일게요. 예니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라면을 꺼내서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준 라면으로 엄마를 위한 첫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얘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엄마, 라면 나왔어요. 예니 라면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 여사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오,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마이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며느리가 보내준 라면이에요. 예니 숟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줬습니다. 마이 여사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예니 편지와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마이 여사가 편지를 읽어보시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뒀구나.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돈의 마음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마이 여사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야. 예니 달러를 환전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4,000달러가 베트남 돈으로 1억 동이 넘었습니다. 예네 손에 이렇게 많은 현금이 들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지붕부터 고쳐주세요. 벽에 금 간 것도 다 수리해 주시고요. 3일 만에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변했습니다. 지붕은 현대식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외벽도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말끔해졌습니다. 통장에 든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25년 동안 모아주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환전한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랑과 뚜안에게도 용돈을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한국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조카들의 밀린 학비도 해결해줬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해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과 한국 라면을 함께 차려냈습니다. 우리 예니 정말 복받았구나. 한국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다니. 이웃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예니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예니 시어머니를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시지만 속이 깊으신 분이에요. 25년 동안 내 노후 자금을 모아주셨어요. 예네 말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드문 시어머니네요. 마이 여사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라면을 드신 다음 날부터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효과가 정말 좋구나. 일주일 후 예니 마이 여사와 산책을 했습니다. 새로 고친 집을 바라보며 마이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 엄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예니 엄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한국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해. 마이 여사가 예네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친정엄마나 다름없어. 엄마, 예니 울컥했습니다. 가서 평생 효도하렴.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야. 알겠어요, 엄마. 예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떠나는 날 예니 새로 산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베트남 특산물과 열대 과일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망고와 용과도 넣었습니다. 언니, 정말 가는 거예요? 란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 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해줬습니다. 언니,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려요. 고마웠다고 꼭 말씀드릴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예니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한국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고창행 버스에 오른 예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시간의 비행과 3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가 전라북도 고창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예니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베트남 특산물로 가득 찬 캐리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시골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살았던 그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사님, 저기서 세워주세요. 예니 집 앞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고 마당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자가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니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왔나? 짧은 인사였지만 예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예니 캐리어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벌써 오노? 더 있다 오지. 말자가 여전히 콩만 바라보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그 말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니 갑자기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은 말자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떡하노? 남사스럽게. 말자가 당황하며 얘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본다. 하지만 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얘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예니 말자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말자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말자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얘네 등을 툭툭 쳤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어머니, 예니 더욱 세게 말자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밥은 먹고 댕겼나? 말자가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입에 맞았나? 네, 어머니가 보내주신 라면 덕분에 엄마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예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면을 드시고 바로 정신을 차리셨어요. 말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효과가 있었나? 네, 정말 신기했어요. 사돈 어른은 어떻게 되셨노? 말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말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니 말자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집도 새로 고치고 동생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예니 기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요. 그래, 잘했다.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에 쓰라고 준 거다. 그때 밭에서 일하던 상철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트랙터에서 내렸습니다. 언제 왔너? 조금 전에 왔어. 예니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지? 상철이 예를 보더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어땠너? 좋았어. 가족들이 다 건강해졌어. 예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도 새로 고쳤고, 그날 저녁 예니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열대과일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말자가 망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예니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말자가 통장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그건 네 이름으로 된 네 돈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아주신 나 죽으면 네가 이 집 기둥이다. 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통장을 다시 예에게 밀어줬습니다. 네가 관리해야 한다. 어머니, 예니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의 모든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던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 거는? 니는 술이나 처먹지 돈 모을 줄 아나? 말자가 상철의 등짝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네 마누라한테 잘해라. 상철이 움츠러들며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농사일도 사람 써서 해요. 예니 말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 그럼 우리 온천 여행도 갈까? 말자가 예네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함께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제 네가 집안 살림 책임지는 거다. 말자가 예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다니고 싶어요. 예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할게요. 말자가 망고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베트남에서 가장 달다는 망고예요. 다음에 또 사다 줄 수 있나? 말자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네, 자주 사다 드릴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말자가 옛 옆에 서서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평상시라면 혼자 하라고 했을 텐데 달랐습니다. 예나. 말자가 조용히 예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말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마음 다 알아요. 정말? 말자가 예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다 알겠어요. 그럼 됐다. 말자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말자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옌과 말자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나도 미안했다. 너무 독하게 굴었나 싶어서. 말자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덕분에 정말 강해졌어요. 예니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 집 안주인이다. 말자가 예에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예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만에 진정한 모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뭐 할까? 말자가 옌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농장 시설부터 개선해요. 좋은 생각이다. 자동화 시설 설치하자. 말자가 옌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하고. 네, 그럼 어머니는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옌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가끔 일 나가서 지시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좋겠네. 말자가 만족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해지겠다. 옌이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2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 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노후 준비다. 감사해요, 어머니. 옌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 말하지 마라. 가족끼리 무슨. 말자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옌이 그런 말자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옌이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였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기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옌이 눈을 감으며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하늘에게 감사했습니다. 라면 박스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해준 운명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밤이었습니다. 옌이 25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말자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나?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제가 할 텐데요. 오늘은 내가 해줄게. 여행 와서 피곤하지? 말자의 배려에 옌이 감격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25년 만에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 시작이다. 말자가 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옌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25년간의 오해가 모두 풀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친 옌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반찬들과 말자가 좋아하는 생선 조림을 함께 올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옌이 상철과 말자를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평소라면 빨리 와서 먹으라고 재촉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말자가 식탁에 앉으며 반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고? 베트남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베트남 전통 무침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몰라서. 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말자가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옌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상철도 베트남 음식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괜찮네. 입맛에 맞다. 고마워요. 식사 도중 옌이 말자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서 올려줬습니다. 말자가 깜짝 놀라며 옌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노? 어머니, 편히 드세요. 옌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말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한테 밥 떠달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낯설었습니다. 고맙다. 어머니, 내일부터 농장 시설 개선해요. 예니 계획을 말했습니다. 자동화 시설 설치하고 일손도 구하고요. 돈이 많이 들 텐데. 말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 있잖아요. 그래도 아껴 써야지. 말자가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꼭 필요한 것만 할게요. 상철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은 없나? 운전만 해주시면 돼요. 운전? 상철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시장도 가야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운전은 할게.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니 집안일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안마 의자도 하나 사드릴게요. 예니 제안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런 비싼 건 필요 없다. 말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정말 필요 없어. 말자가 고집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말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고마워하마. 당연한 일이에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예니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말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예니 말자를 말렸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예니 말자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말자가 어색해하면서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예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말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니 말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봐요. 응, 앉아라. 말자가 예네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어머니, 예니 조용히 말자를 불렀습니다. 응? 2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예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철없어서 몰랐어요. 무슨 소리냐? 고마울 게 뭐 있어. 말자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한 일이지.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아요. 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트남 엄마보다도 더요.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말하면 베트남 어머니가 섭섭해하신다. 아니에요. 엄마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나 다름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가서 평생 효도하라고 하셨어요. 말자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좋은 분이시네. 네,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때 상철이 목욕을 하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이야기하노? 그냥 여자끼리 하는 얘기야. 말자가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빨리 자거라. 알겠습니다. 상철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옌과 말자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집안 살림 말이에요. 옌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네가 안주인이다. 정말요? 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늙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하겠나. 그럼 농사일도 제가 관리할게요. 옌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래,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말자가 옌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놀고 먹어야지.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말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든든해.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롭긴 뭘. 니 있는데. 하지만 제가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니 미안해했습니다. 말 못해도 마음은 통했지. 정말요? 그럼 25년 동안 네 마음 모를 줄 알았나? 말자의 말에 예니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가 방문 앞에서 예에게 말했습니다. 예나, 고맙다. 정말로.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예니 깊게 인사했습니다. 잘 자요. 응, 너도 푹 자라. 말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니 침대에 누우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25년 만에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옆에서 잠든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옥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말자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거의 다 했어. 말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번갈아 가면서 하자. 네, 좋아요. 예니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농장 시설 업체에 문의해 볼게요. 그래, 좋은 곳으로 알아봐라. 어머니는 뭐 하실 거예요? 예니 물었습니다. 나는 동네 할머니들이랑 목욕탕 갈까 생각 중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오래간만에 편히 쉬세요. 예니 격려했습니다. 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 상철도 아침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 네, 정말 그래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말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아침을 마치고 각자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예니 말자를 도와 아들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옷 입으세요. 예쁘세요. 이런 옷은 언제 입어봤나? 말자가 새 옷을 입어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목욕탕에서 돌아온 말자가 상기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예니 반갑게 맞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더라. 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뒀다고 해서 어깨가 으쓱했어. 정말요? 기뻐요. 예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자랑할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날 저녁도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농장 시설 업체랑 약속 잡았어요. 그래. 언제? 내일 오전에 와서 견적 내준다고 해요. 예니 보고했습니다. 잘했다. 꼼꼼히 따져봐라. 네, 어머니와 함께 보실래요? 그래, 같이 보자. 옌과 말자가 일에 대해 의논하는 모습을 보며 상철이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식구가 된 것 같네. 맞아요. 정말 가족 같아요. 그날 밤도 옌과 말자는 거실에서 오래도록 대화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새 시작이다. 네, 어머니. 함께 열심히 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말자가 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에서 진정한 모정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추밭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옌과 말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그래. 우리 딸. 말자가 처음으로 옌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옌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의 기나긴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친모녀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니 농장 사무실에 앉아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 만든 작업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동화 시설 점검하고 예니 수첩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급여도 지급해야 하고 말자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말자가 들어와서는 예네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는 예니 완전히 경영자 같았습니다. 일이 많나?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예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가 잘하고 있다. 내가 봐도 감탄스러워. 말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났어. 밖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하우스에서 고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확량이 많을 것 같네요. 그래, 자동화 시설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말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투자 잘했다. 예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농장을 현대화했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는 자동 온도 조절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물주기와 환기도 모두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도 일 잘하고 있어요. 예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말도 통하니까 지시하기 편해요.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용해서 힘든 농사일을 맡겼습니다. 예니 베트남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정말 편해지셨죠? 그래, 이렇게 편한 게 맞나 싶을 정도야. 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쉬는 기분이야. 예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마의자 배송 온다고 했어요. 또 비싼 거 사서.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예니 말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최신형으로 샀으니까 효과 좋을 거예요. 말자가 예네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덕분에 호강하네. 오후에 배송 온 안마의자를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말자가 처음 앉아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냐? 어떠세요? 시원해요? 예니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원하긴. 너무 좋은데. 안마의자가 말자의 어깨와 허리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25년 동안 고된 농사일로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좋은 건 처음이야. 매일 사용하세요. 건강에 좋아요. 예니 안마의자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주말이 되자 예니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가요. 어디로? 시내 맛집 탐방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 찾아봤어요. 예니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갈비탕이 맛있다고 해요. 말자가 새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예니 사준 고급스러운 한복 세트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이런 좋은 옷 입고 어디 가기 부끄러워. 말자가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당연히 입으셔야죠. 어머니가 주인공이세요. 상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맛집에서 갈비탕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맛있네. 오랜만에 외식하니까 좋다. 다음 주에는 다른 곳도 가봐요. 예니 제안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나들이 어때요? 그래도 될까? 말자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즐거우시면 저도 행복해요. 저녁에는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예니 말자의 등을 정성스럽게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많이 딱딱해요. 25년 동안 고생해서 그래. 말자가 시원해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밀어주니까 정말 시원하다. 목욕탕에 있던 동네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말자 씨,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요. 딸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말자가 어깨를 으쓱대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뒀어요? 운이 좋았죠. 말자가 뿌듯해했습니다. 옌도 듣고 있다가 감격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베트남 친정에 송금을 했습니다. 이제는 넉넉한 금액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베트남 엄마 마이 여사가 전화로 고마워했습니다. 예나, 한국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려라. 네, 꼭 전해드릴게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마이 여사의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야. 예니 말자에게 엄마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베트남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세요. 나도 사돈 보고 싶다. 정말요? 예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가보고 싶어? 와, 정말 좋겠어요. 예니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니 일주일 전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특별하게 준비해 볼까요? 뭘 특별하게? 말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함께 만들어서 차려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나도 배워볼게. 말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베트남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줘. 명절 이틀 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요리했습니다. 예니 베트남 전통 음식을 가르쳐주고 말자가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정말 잘하세요. 예니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있으셔서 더 맛있어요. 추석 당일 아침에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상철도 합류해서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상철 씨도 빚어봐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상철이 어색해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온 가족이 웃으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화목한 명절 준비였습니다. 이렇게 셋이 함께 하니까 정말 좋네. 저녁상에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송편, 갈비찜, 나물과 함께 베트남 쌀국수와 반미도 올려졌습니다. 정말 푸짐하다. 어머니, 이번 추석은 정말 특별해요. 예니 감격해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기념할 만한 날이에요. 그래,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자. 말자가 예네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 화목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말자가 제안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너랑 같이 베트남 사돈 만나러 가마. 정말요? 진심이세요? 그럼 사돈도 만나보고 네 고향도 구경하고 싶어? 말자의 말에 예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가서 사돈한테 인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말자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갈까? 내년 봄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니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가 베트남 날씨가 제일 좋거든요. 알겠어. 그럼 내년 봄으로 정하자. 말자가 약속했습니다. 예니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가을 농사가 바빴습니다. 고추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자동화 시설 효과가 크네. 말자가 만족해했습니다. 투자 잘했어. 예니 뒤로 졸라맨 운들고 밭을 시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베트남 노동자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돼서 일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말자가 뒷짐을 지고 얘네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당당하게 일꾼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제 정말 농장 주인이 됐구나. 점심시간에 세 사람이 고추밭 한가운데에서 새참을 먹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러게요. 우리가 기른 고추를 보면서 먹으니까요. 예니 고추밭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자랐어요. 빨간 고추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가득 열려 있었습니다. 2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농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확장해 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옆밭도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니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네 판단을 믿는다. 말자가 옌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넘겨줄게. 새참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트럭 한 대가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간판을 설치하러 온 업체였습니다. 사장님, 간판 설치하러 왔습니다. 아, 네. 여기 설치해 주세요. 예니 농장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새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옌 앤드 말자 농장.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나, 내 이름도 들어가 있네. 말자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만든 농장이잖아요. 간판 설치가 끝나자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간판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멋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예니 제안했습니다. 간판 앞에서요. 베트남 노동자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옌과 말자, 상철이 간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뒤로는 빨갛게 익은 고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거실 벽에 액자에 넣어 걸어놨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기념사진이네. 말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만들자. 네, 어머니. 평생 함께해요. 예니 말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날 밤 예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농장 간판이 완성됐다. 2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다. 창밖으로 달빛 아래 고추밭이 보였습니다. 옌 앤드 말자 농장 간판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옌과 말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증거였습니다. 라면 박스에 숨겨진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25년간의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모녀가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고추밭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농장의 밤이었습니다. 한 상자의 라면에 숨겨진 25년간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시어머니 말자의 무뚝뚝한 말투와 엄한 모습 뒤에 숨어있던 깊은 애정을 발견하셨나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2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억 5천만 원을 모아준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라면 박스라는 소박한 포장 안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가 이 집 기둥이다라는 말자의 편지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옌과 말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엄격함의 모습으로,
무관심한 듯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추밭에서 함께 웃으며 새참을 나누는 세 사람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